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을 넘어 대한민국의 침몰을, 공권력의 침몰을, 그리고 미래의 침몰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진도 실내 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예요. 맥 빠진 질의가 뭐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또 답변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팽목항에서 총리님 뵙고 악수 나눴을 때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진도에 20일 넘게 이렇게 가 있으면서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 상황 하면서 총리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차에 갇히기도 하셨고 또 뭐 물병도 맞으시는 그런 순환 겪으셨지만 그래도 지난 66일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실종자 12분 신원과 이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름은 다 일일이 모릅니다만 네. 학생이 6명 있고 선원 또 일반인 한 분 있는 것으로 계시고 알고 예, 있습니다. 일반인이 3분이시고 교사가 2분입니다. 국무총리님과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고 싶어요. 이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지연이와 은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그리고 다윤이, 민지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또 6살 배기 어린이가 있습니다. 혁규군, 그 아빠, 그리고 승객 이영숙님, 또 조리사 이묘희님이 아직까지 바닷속에 계십니다. 세월호 침몰이 청해진 해운의 잘못이라면 침몰 이후 대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다. 동의하시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에 아쉬움이 많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고 예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3사 이후의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초동 대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실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7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실종자 구조 작업 한창 진행 중이고 참사 열흘 만인데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그때 정부의 책임을 논하는 얘기가 비등하였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수습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임이 될 때까지 전념을 하겠지만, 일단,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데 책임 통감을 하고 이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잘못된 처신이었음을 저는 좀 지적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셨어요.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시기보다 이후에 어떤 참사나 혹은 다른 어떤 공직자라도 이런 같은 이 처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어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 대형 사고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제 죄송스럽고 또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후한무치하달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시점이 매우 잘못됐고요. 이 사고 수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총리직 계속 수행하실 것 같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직접 만약에 그만두시더라도 참사,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이 전임 총리로서 마지막 실종자 찾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좀 그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네, 저는 물러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백록항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가족들에게 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은 여기 와 있다고. 같이 계셔주시라고 그냥 권고드리는 거예요.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매년 태풍이 2-3차례 이상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 매우 커지고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기별, 단계별 실종자 수색 활동 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남은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절박함과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께서도 아시지만은 지금 뚫어가지고 그 안에 물건을 꺼내는 이게 안에 있는 물건들이 크고 부피도 크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게 있고 또 근래에 와서 이제 지금 소주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세고 해가지고 접근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난관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가능한 이달 내로는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실의 문제는 잘 아시지만 음항등을 해가지고 겹겹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또 항공기를 동원해서 위에서 정찰을 하고 있고 해안 수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선박을 동원해가지고 주변 수색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세월호 선체에 진입해서 작업줄 설치하고 심해 구조 작업하는 40m 아래에서 심해 구조 작업하는 거 다 민간 잠수사들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간 잠수사들이 하는 것은 선미 쪽에, 선미 좌연 쪽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선수 쪽과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해군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과 해군은요 선박 주변에 있고 보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선박 잘 확인하시고요. 자시 점검하십시오. 아니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금 해저 깊은 바지성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네. 작업 현장도 봤습니다. 그 지금 저희 일반 민간 잠수사가 와서 맡은 부분은 선미 부분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해군 잠수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와 더불어서 할 때 해경과 해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 잠수사는 보조 역할을 한다. 물론 그런데 그걸 주다 보조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도급식으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다 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리님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민간 어선들이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도 외진 곳이라든지 야간 수색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 구조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생업 포기하고 구조활동 들어갔는데 충분한 조업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니까 그 점 좀 점검을 하셔서 정부가 최대한 배려하시고 사태 파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서거차도를 방문해가지고 그쪽 지역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렸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원과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총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진도와 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중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보증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지금 19일 현재로 네. 691건 168억이 집행이 되었고 융자 신청 대비해서 63%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부족하면 또 추가 지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융자 지원의 경우에 좀 이율이 너무 높고 또 보증 지원은 특별 재난 선포 이전과 다르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들 지역 경제 어려움 감안해서 좀 신속히 집행되고 지원 범위도 넓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융자 제한 조건 완화하고 이자율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은 다시 하시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도 앞바다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진도 앞바다에 침몰돼 있는데 배 안에 적재된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벙커 지금- CU가 13만 리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기름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6개의 에어벤트를 잠그고 선원이 퇴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선원들이 그냥 나왔어요. 지금도 날씨가 기상이 안 좋거나 배가 좀 흔들리면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방제 기름의 양조차도 지금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파악을 하시고요. 벙커 CU가 14만 리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데 윤활유가 3만 6천 리터고요. 경유가 3만 9천 리터. 전체 적재량이 21만 4천 리터가 넘어요. 그리고 차량이 적재됐습니다. 그 숫자도 파악 못하셨어요? 제 질문지 드렸는데.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드렸어요. 근데 화물로 적재된 차량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리님. 승용차가 124대가 실렸어요. 화물차 57대. 중장비 4대. 그래서 185대인데요. 이 배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는 기름들, 또 탱크로리도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있고요. 이 기름들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청정해역 진도 앞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 기름 유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전혀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방제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유출된 것은 방제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리님, 이 지역에 진도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특산물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있죠? 미역이나 이런 돌미역, 예. 톳, 예, 가시리, 톳, 전복, 예. 꽃게. 지금 이미 진도산 전복은 반품되고 있고요. 톳은 전량 수출되는데 언제 수출길 끊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도 어민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동안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요, 생계 문제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했고. 진도 지역의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민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는 게 부족합니다. 5,500명인데요. 이 보배 진자를 쓰거든요. 진도. 보배로운 섬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기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액을 한 수백억대에 이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제 너울성 파도 동반하는 장마옵니다. 태풍도 예상돼 있고요. 기름 유출에 대한 정확한 실체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제 대책 세우시고요. 어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방제는 마련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피해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되고 있지 다시 않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지금 실종자 구조 작업과 더불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기름이 유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예. 기름 유출 가능성은 있고 지금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방제 작업을 충실하게 했다 하는 얘기고 그 피해가 있는 부분 방제 작업이 아니고 지금 배 안에 적재돼 있는
다량의 기름이 아직 유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시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근원적으로는 배를 인양하지 않는 한은 그걸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되는 그거를 인양하기 전에도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네.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방안에 알려드렸어요. 대해서는 총리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마도 가서 그 인근에 그 당시에 사고 당일에 출동됐던 어선들, 어민들 만나보고 청취했거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총리께서는 이제 좀 앞으로 총리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관계 부처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로 아니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없었습니다. 아니요, 방제는 제가 갈 때마다 그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지금 토시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데 피해가 많이 있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도 어민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네.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검찰이 금수원의 압수수색 지난 6월 11일에 하셨습니다. 당시에 동원된 병력은 몇 명인가요?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경찰이 6천 명 정도 이렇게 동원됐던 것 아닌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셨고 다음 날에는 군이 투입됐나요? 군이 기본적으로 해안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군이 투입이 된 경위일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사작전이 아닌데 군이 왜 이 금수원에 투입이 됐는지. 아니, 금수원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네. 군은 해안 경계 근무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어쨌든 검찰의 이 해안 경계 강화에 군 당시 병력은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임시반상회도 개최하셨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수배자가 누군지를 알려서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다 직접 잡아야 되는데 못한 부분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네. 안행부에서 그런 협조를 해주어서 저희들 고맙게 검거 작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진 좀 봐주실래요?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 사진 좀 봐주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낮잠 자다 적발된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 긴박하고 그 중대한 상황에 뭐 경찰 병력 대단히- 6,000명이나 동원된 이 상황에서 한가한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직원들은 수사와 또 그 유병헌 일가 검거에 동원돼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20일 이상을 계속 이제 철야 근무를 했던 직원들인데 그날 이제 일제 수색을 하게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동원돼 가지고 6월 11일 오전에 오전 수색 작업을 마치고 이제 일단 오전 수색 작업 마친 다음에 지휘부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임무 부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잠깐 갭이 있었는데 그때 피곤해서 잠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이 엄중한 공직 수행 과정에서 저렇게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직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군요. 지금 이제 검거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마 징계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천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해양 경계 강화를 위해서 군까지 동원된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 수사관들은 철야 근무를 이유로 검찰만 한가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국민들에게는. 예, 그 부분은 자, 그리고 거듭 사과의 압수수색 직전에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 문건이 구원파 손에 들어갑니다. 영장 집행팀 편성안이요. 이 부분 구원파가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상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국회 나오기 전에 제가 구도로 듣기로는 아마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수사팀들에게 각각이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를 나눠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파 쪽에서 얻어서 이제 제공했다고 하는 그 서류들이 바로 그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6월 11일 새벽에 출동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눠졌던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아마 누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것을 구원파 신도가 주어서 아마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그 자초지종을 보면 압수수색의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 내부 문건 혹시 보셨어요? 여기에 검사 이름이 있고요. 휴대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이름이 있고 팀명이 완전히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 검사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 검찰의 구체적인 수색 계획이 시간대별로 담겨진 공문서입니다. 이거 유출돼도 되는 문서입니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숙한 일들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너무 무능한 검찰입니다. 아셨어.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도 무능하시고요. 알고 계시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검찰 심각하게 권책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유감을 말고요. 저희 네.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유병헌 씨 죄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횡령과 배임, 탈세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검거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죄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상수배 내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현상수배 내리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 배임의 특경가법 위반 그리고 탈세 죄명으로 그렇게 수배 전단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현상금이 지금 무려 5억 원이 됐어요. 옆에 아들 장남 유대균 씨는 1억 원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현상금이 나온 겁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최단기간 있나요? 내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수사를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상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범인 검거 공모자 보상급 지급 기준을 보면요. 지금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사건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5억 원 이하는 공직선거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상수배 역대 최고 금액은 탈주법 신창원, 연쇄살인범 유영철 각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기준 위반하신 건가요? 단서 조항에 보면 검거기관이 사정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그 액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도가 맥시멈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기준이 대상 범죄가 있다고 이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아닙니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거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그 액수를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검거 그 기관장이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경찰청과 해당 검찰청이 인천검찰청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금은 어느 재원에서 나가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기관에서 인천검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내신다고요? 경찰청과 인천지검이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큰일 났습니다. 인천 자, 재정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아마 지원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세금도 안 내죠. 이 규정과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그렇지는 같습니다.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된 15명의 공판이 진행 중인데 공판 결과 내용, 주요 내용 보고 받으시죠? 네, 큰 개략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이 세월호 변침이라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좀 상반된 피고인들이 진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 재판 전에는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죠? 재판 전에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예. 좀 내용이 바뀐 피고인도 있다 하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공판 과정이나 이후에 추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명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는 점들을 그렇습니다. 의원 지적드립니다. 법정대로 피고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적절하게 검찰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능력, 태만, 실수, 부패의 민낯이 철저히 폭로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적폐의 결정판이고 개조의 대상이지 개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적폐와 개조의 대상을 뒤집는 폭력임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알아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서 최고 권력이 예외일 때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묻는 것 자체가 책임 전가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생자 유족 여러분, 아직 진도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마지막 실종자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종자 가족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